돈 많은 기업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버텨주시면은 아마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계좌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게 네네. 돈 진짜 잘 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고점 대비 한 20-30% 빠졌는데 네네. 이런 게 이제 20-30%를 회복하고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은 이제 외부적인 요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뭐 이제 상속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런 이슈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지수가 다 힘들죠. 왜냐하면 삼성한테 수주를 받는 중소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실적 그리고 같은 라인의 기업, 뭐 인텔이나 이런 뭐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인텔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런 밸류를 따져봤을 때 삼성은 지금 이 밸류는 말도 안 되는 밸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저도 욕해요. 도대체 왜 니들은 물론 주가 관리를 못하는 기업이긴 주가 하죠. 관리 안 한다는 거. 네. 저도 맨날 그 생각해요.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최근에 보면은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투자 발표한 거 보니까 1,000조. 맞아요. 한 1,000조 되더라고요. 근데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할 때 저는 IMF를 겪어본 세대잖아요. IMF 때 결국은 이제 회사들의 유보자금도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더 심각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거지만 돈이 많이 있었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버티기가 쉬웠겠죠. 근데 정말 앞으로 침체가 오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 기업들이 돈을 풀까요? 이런 생각도 하나 해봅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엄청난 그 거금을 풀었는데 네. 그러네요. 앞으로 위기가 오면 그걸 누가 투자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많이 지적을 받은 게 사내 유보금이 그렇게 높은데 왜 안 푸냐. 이거에 대한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풀었던 시점. 근데 과연 우리가 보통 알고 싶어하는 그런 고급 정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급 정보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대기업들일 텐데 그런 기업들이 돈을 푼다? 침체가 오는데 그건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나스닥 기준으로 좀 봤을 때요. 그 빅테크도 한 지금 20% 30%고 많게는 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건 더 많이 빠지기도 하긴 했지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 좀 작은 주식들은 막 7-80% 빠진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식을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는 요 70-80%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좀 봐야겠네요.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죠. 근데 저는 일단 밈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신다 하더라도 비중을 진짜 전체 투자 자금의 10% 안쪽으로만. 정말 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길게 뭐 몇 년 가지고 있는 기업부터 짧게 가지고 있는 종목도 저는 요새 짧게는 못하고 매매하시는 그게 없어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전 중장기로 다 묶어놨는데 만일 투자를 중간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뭐 그냥 한번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외식한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뭐 밈을 하셔도 상관없고 큰 종목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무조건 딱 두 개만 실적과 유보자금 회사가 돈이 많은지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지 성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요거만 체크하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요즘 좀 좋게 보시는 섹터 같은 게 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IT는 기본, 반도체는 기본으로 반도체주는 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반도체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드세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카카오 네이버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 사실 이제 저는 카카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저는 물적 분할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환경방송 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욕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걔네들이 올해 1월달 우리나라 증시 완전 정말 찬물을 그냥 끼얹어 버렸거든요. 근데 카카오도 결국은 다 쪼개기 상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카카오가 사실 보면은 정말 핵심 부서들이 다 나갔어요 이미. 맞아요. 예전의 카카오가 아니에요. 뭐 몇 년 전의 카카오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우리나라 기업들 전체적인 어떤 경제 밸류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뭐 그건 이제 제한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고 일단 반도체주를 제가 좋게 보는 게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투자를 20년 조금 넘게 해보니까 결국은 내 주변에서 잘 팔리고 내 주변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가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손오공이라는 기업 종목 얘기했죠. 손오공이라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이뻐했던 조카가 그 터닝메카드라는 장난감 있었어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 엄청 인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품절대란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게 좋아 해서 그냥 마트 가가지고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파란색 근데 그게 되게 나중에 엄청 비싸게 팔렸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게 이렇게 잘 팔리면은
관련 기업이 상장이 돼 있어. 손오공이라는 기업이 상장이 돼 있는데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투자를 해놨다는데 나중에 결국은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 되게 중요하다 보는 주의인데 반도체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뭐 어려운 거랑 좀 별개의 문제로 봤을 때는 반도체 너무 많이 쓰이죠. 예전에는 PC, 휴대폰, 뭐 TV 여기서 끝났지만 지금은 이제 차에도 들어가잖아요. 반도체를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VR, AR 기기라든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필수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매출이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업종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맨날 삼성전자와 TSMC가 맨날 싸우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도체 섹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시겠지만 계속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미국의 반도체 큰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사실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 주변에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리포트 하나? 예전에 뭐 어떤 증권사에서 삼성 리포트에 안 좋겠어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근데 그놈의 반도체 겨울은 언제 온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여름인데 아직도 안 왔는데 그런 리포트 하나 때문에 지금 신경을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제 좀 중심을 딱 잡고 가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아까 한경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조선. 중소형 조선 기업들. 이거 진짜 바람이 오나요, 이거 진짜. 지금 보면은 뭐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요. 조선 쪽. 그리고 철강 쪽. 네, 그래서 오늘 철강을 말씀을 드렸구나, 오늘. 철강 제가 보면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 제가 되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포스코가 예전에 주가가 저희 고점을 기록할 때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때보다 지금 실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기업들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고 뭐 몇 가지 기업 중소형 기업들 근데 보니까 다들 시크릿컬이에요. 경기가 금리 인상기에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중소형 철강주들도 괜찮게 보고 있고 조선주들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주도 이미 이제 카타르 쪽에서 수주를 받아놓은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순서를 정하라면은 반도체, 조선도 라인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철강 쪽 이쪽 라인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IT 반도체, 조선, 철강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또 그 2차 전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없죠. 네. 2차 전지를 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제가 LG엔솔 때문에 일부러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제가 LG에너지 솔루션을 안 좋아하는 게 LG화학 주주분들한테 참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LG화학 주주들이 그거 보고 들어간 건데. 맞아요. 정말 못할 짓을 한 거고 그리고 LG화학 직원들한테도 못할 짓.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회사만 좋겠죠. 근데 일단 2차 전지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아마 많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건 수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SK 하이닉스가 좀 밀리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어요. 2, 3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MSCI라고 하잖아요. MSCI 인덱스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있는데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잊지 말아야 될 국가가 딱 두 개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근데 그만큼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 올라가면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는 건데 중국은 안 하겠죠. 뭐 걔들 뭐 개방하겠습니까? 중국도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정도가 됐어요. 아직까지 그거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임밸류만 봤을 때. 네임밸류. 네,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지투를 겪고 있는데 거기 있으니까. 뭐 중국은 뭐 사실 저의 관심 밖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뭐 북매도 개방이라든지 외국인 개방 아니면 24시간 동안 환율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잡고 나서 MSCI 지수라는 게 있고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그것 따라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총이 삼성전자 1위, 2위가 뭐 LG엔솔, 하이닉스 왔다 갔다 쭉 있는데 아직 그러면은 인덱스에 따르면 MSCI가 LG엔솔을 2위까지 올려놔야 돼요. 비중을. 근데 아직까지 10위권대에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은 고정돼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비율을 맞춰주고 순서대로 보통 맞춰주는 게 맞잖아요. 시총대로. 근데 아직 LG엔솔은 밑에 있어요. 맞춰주겠죠. 외국인 자금이 인덱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게 어디냐? 삼성이에요. 삼성이 전체 비중이 30% 수준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만. 근데 밑에 보면은 삼성 SDI도 있고 삼성 또 그 우선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위까지만 보통 나와 있고 밑에 111개인가 기업이 있는데 아마 삼성 다 합하면 우리나라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한 40에서 한 50%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인덱스 이 금액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LG엔솔이 상장을 했고 분할 상장을 했고 분할 상장을 하면서 1월달에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 엉망진창 만들어놨고 근데 MSCI 지수에서 2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인덱스 맞춰줘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서 빼겠어요? 다른 데선 빼겠네요. 네. 3점 뺀 거예요. 3점 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LG엔솔 욕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건 농담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네.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LG엔솔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2차전지 업종도 워낙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지만 조금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 2차전지도 저는 괜찮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입으로 LG엔솔을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절대 못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던진 게 너무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대표님 아까 네. 카카오 네이버도 좀 여쭤보면 네네네. 아까 이제 그런 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30-40% 빠졌을 때 네. 이게 돈 잘 벌고 있으면 네. 그리고 괜찮은 기업이면 다시 회복하고 또 몇 배도 갈 수 있다고. 네. 카카오 네이버도 그런 유형에 좀 속할 수 있는 기업일까요? 저는 카카오는 사실 의견을 못 드리겠어요. 옛날에 카카오가 아니어가지고. 너무 많이 알짜 기업들이 빠진 건가요? 너무 다 빠졌죠?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빠져가지고 카카오만 봤을 때는 좀 예전 같은 의견을 드릴 수 근데 있을 그 것 같아요. 대표님이 네. 새로 부임하신 분이 15만 원인가 뭐 이렇게까지는 자신이 월급도 안 받으면서 하신다고 네. 막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성이 확보가 되려면은 알짜 산업 부분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나간 거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알죠, 거예요. 다 알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 봐요. 어차피 저는 강세 원자가 다 아시니까 상승을 갈 수 있다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쓸려서 올라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끝난다?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수준을 기록을 할 텐데 네. 저는 길게 보지 않아요. 올해든 1년이든 그 정도 기간 안에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카카오가 성장성이 옛날 같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죠. 물론 지분 구조에 따라가지고 지분법 이익은 가져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지주회사 느낌? 우리나라 다 지주회사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게 디스카운트 좀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기업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만 좀 안 되면은 좀 더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 긍정적일 텐데 그렇고 네이버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안 하니까. 네이버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카카오, 네이버 둘 중에 지금 뭐 매수를 할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사실 둘 다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글로벌로 시각을 돌리면 네. 차라리 뭐 이런 IT, 국내 IT보다는 빅테크 위주로 지금 네. 구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20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떨어졌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싸게 느껴져가지고. 네, 맞아요. 구글이 20이라고. 네. 네. 그럼 그런 거를 좀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지금 오히려 이제 국내 하시다가 해외로 가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네. 해외로 보면은 넘어가실 때 국내를 다 손절하시고 해외로 미국으로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국내랑 해외 주식을 같이 한번 투자해 보시는 포트폴리오를 좀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규 매수할 자금 있으시면은 나는 미국 비중이 거의 높아. 그러면은 국내 쪽으로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의 IT 기업 항상 저는 관심 많은 게 퀄컴. 퀄컴 굉장히 관심 많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괜찮게 보고 있고, 애플도 네. 괜찮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통 예전에 얘기한 그 판 기업들 네. 봤을 때 넷플릭스 조금 의문.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많이 갈리죠. 많이 갈릴 거예요. 그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상화폐나 NFT도 별로 안 좋게 보는 게,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저는 투자할 생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봉을 5천만 원을 받는 분이 있다고 봐요. 그럼 연봉이 5천만 원 받는 분이 어떤 재화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애인이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1년에 한 번 좀 좋은 데 가서 밥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분이 갑자기 연봉이 5억이 됐어요. 그럼 과연 그게 5천만 원이고 할 때 내가 나한테 되게 부담스러웠던 어떤 차나 그런 게 내가 연봉이 5억이 됐을 때 과연 생각이 같을까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는 오히려 시장에 돈이 너무 많고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NFT 거기에 가치를 부여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긴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돈들이 정신을 차린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약간 그 똘똘한 한 채. 네. 똘똘한 채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복권에 당첨됐을 때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 되게 안 좋게 된다라고 보는 게 복권 당첨되면은 내가 평소에 봤던 재화가 이제 내가 원래 생각하는 가치가 안 되거든요. 거기서 기쁨을 못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이제 돈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 봐요, 저는. 네. 그렇군요.